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진단해 보면서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서 꼭 체크해 봐야 될 핵심 이슈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조선업종 다시 볼까라는 키포인트인데요. 자,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듯이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 하락폭이 일단 좀 긴축 우려가 좀 과다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어저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연준 정책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화 정책 전환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3% 정도까지 예상을 하지만 내년은 2%대로 다시 낮춰질 것이다라는 그렇게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특이했었던 건 WTI 관련된 유가 부분입니다. 2018년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저께 끝난 게 73.66달러입니다. 이렇게 그 최고치를 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 좀 이란 내에서 강경파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 미국 이란 핵합의 관련돼서 미국을 좀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란 그 핵합의는 좀 상당 동안 지연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IB인 BOA가 내년에는 원유가 $100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6월 내에, 그러니까 올해 내죠. 올해 내에 $80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면서 WTI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땠을지 어제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다 많이 빠졌었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또한 5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특이했었던 거는 개개인들이 한 1조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이 한 9천억, 그다음에 기관이 1조 1천억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총 한 1조 9천억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기금은 전일 매수를 보이다가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33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좀 특이했던 건 연기금이 11일째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지금 1,833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의약품하고 기계만 올랐을 뿐이고 나머지 전 업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저께 전기 요금 관련된 이슈가 있는 한전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가스가 한 5.6% 하락을 했고요. 의료정밀 통신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하고 유통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방송 서비스, 인터넷, 운송 정비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매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LG전자, 네이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 셀트리온, 그다음에 LG전자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국전략, SK 하이닉스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단 거래소에서 다 순매수를 했었던 종목은 셀트리온, LG전자, 솔루스 첨단 소재, LG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류를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순매수한 종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에코프로 B&B, 셀트리온 제약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어저께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양지수 모습도 일단 FOMC 회의에 따라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투자 심리가 어저께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이제 6월 20일까지 32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 대비 이제 29.5% 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수입은 이제 321억 달러였습니다. 이런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한 2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33% 일단 뭐 6월이 됐지만 수출 자체는 일단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신장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승용차, 석유화 제품들의 수출이 좀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은 이제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원유나 석유 제품 가격이 이제 수입 금액이 좀 늘어났고 반도체 수입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시장 특징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진단키트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세가 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는 아직 뭐 좀 단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좀 더 앞으로의 이제 좀 더 추가 반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좀 주목받았던 게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들이 좀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mRNA 계열의 이제 그런 백신 업체인 이제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데노이드 벡터를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1상하고 2상하고 현재 동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체 이유가 대량 생산을 위하기 위해서 이제 교체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콜드체인 관련 업체들도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어저께도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강했었던 뭐 윤석열이나 뭐 이재명 관련 테마주는 조금 주춤거리고 뭐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됐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어저께 조금 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 자체는 일단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주식 시장이 조금 쉬어갈 때 아마 순환매 쪽으로 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쪽으로는 그렇게 큰 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열외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열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장 키워드를 보니까 조선업종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라는 키워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조선업종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신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네. 올 이후서부터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국내 3대 조선사가 수주한 금액 자체가 지금 연간 수주 목표의 72%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어저께 이제 수주가 나왔는데 1조 1,000억 원의 그 LNG선 컨테이너선 6척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해양조선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10척의 그 수주를 해서 1조 1,000억 정도의 이제 수주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주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해 총 33척에 47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고요. 한국해양조선 같은 경우도 140척에 122억 달러.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48척에 59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주액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이제 뭐 상승을 쭉 보이다가 지금 한 4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일단 과연 그 선박 관련돼서 수주 가격이 이제 적정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원료인 후판 가격의 이제 상승세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해놨었던 글로벌 그 해양 플랜트 관련된 그런 이제 부실들이 이제 같이 겹치면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수주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부가가치성 이제 친환경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표적인 건데요. 국내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수주가 전체 수주 그
비중의 78%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의 수주를 많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수주를 많이 한다라는 건 그 선박 단가도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선박 가격들이 이제 좀 많이 좀 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선박 가격을 그 저희가 할 때 크락슨 그 선박 가격 지수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박 지수가 지난주에 13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38포인트는 어느 정도냐면 지난 3월 달에 13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8%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이 가장 호황을 보였던 2013년, 14년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2014년도에 선박 가격과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제 조선 관련된 선박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성가 가격도 이제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최근 이제 IMO 관련된 여러 이제 환경 규제가 있어서 아마 신조선에 대한 부분도 뭐 좀 더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후판 가격이 최근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석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 후판 가격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후판 가격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그 이제 손익 관점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카타르 관련돼서 이제 LNG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LNG선이 뭐 발주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한테 뭐 상당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이라기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하반기를 보는 관점에서 지금 정도 되면 조금 조정을 보인 상황이어서 뭐 가격대 부담은 크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는 국내 그 3개 조선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감자와 유상증자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 관련 선박 관련돼서 이제 엔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HSD 엔진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NG선 관련돼서 LNG 이제 탱크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그 투자 전략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일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하게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뭐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매매 동향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금리도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달러와 강세도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국내 투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금일 아직까지는 장중에서 뭐 더 3,300까지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변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매수 그러니까 고점 매도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